자, 이제 제가 넥타이를 푼 거 보니 세 번째 시간이 됐다는 뜻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큰 틀에서의 현황 자료들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정 사회에서 같이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화면이 더 좋아 보일까요? 이러한 수용자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는 비용이 얼마쯤 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했나요? 1983년쯤에 범죄로 인한 연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되는 직접적 범죄 피해 금액 183조 그랬죠. 2007년쯤에 검토한 게. 그런데 뭐 당연히 간접 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이겠지만 직접적 피해 금액도 사실은 200조는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범률을 떨어뜨린다면 국가가 어느 부분에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잘 이루어낸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범죄 피해 금액은 많이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할까? 지역사회에서는 수용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사회를 이해한다는 건 그런 내용들이겠죠. 교정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지, 교정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격인지. 자, 그러면 수용자, 기결과 미결을 포함한 1인당 연간 경비를 우리는 얼마쯤 쓰고 있을까? 저희 쓸 당시에 법무부 예산이 2조가 조금 넘었었어요. 그 중에 절반 1조 이상을 교정에서 쓰죠. 왜냐하면 교정 직원의 숫자가 법무부에서 가장 많고 또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경비가 올해 2021년 책정되어 있는 게 2,896만 원이네요. 많은 건가요? 이런 추세면은 내년에는 1인당 3천만 원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직접 경비가 10분의 1 정도, 간접 경비가 10분의 9, 85%, 95% 정도로 90%로 생각돼요. 85에서 90% 정도. 왜냐하면 가장 큰 건 그래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겠죠. 소위 직원들의 봉급, 그리고 시설 운용에 관한 비용들, 그리고 직접 경비는 1인당 약 262만 원. 의료비는 5억 8천 300 아니다. 그렇죠. 1인당 58만 3,990원. 진료약품비가 20만 9,47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죠. 늘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고령자와 소년수에게는 1년에 2회 이상, 이런 식의 검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등이 37만 4,520원.
급식비는 1인당 174만 1,063원. 그걸 365로 나누어서 하루로 따져보니까 하루의 급식비가 4,700원, 4,708원. 제가 이걸 3으로 나눠봤어요. 몇 끼니에 얼마쯤을 들지? 근데 몇 끼니 1,570원. 그런데 1,570원으로 돼요? 이러는데 교정시설이니까 되죠.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부분, 임대료의 부분 이런 건 없잖아요. 또 함께 쓰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등을 따져보면 1,570원으로도 현재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주요 분석 자료 중에서 하나가 수용 비율이 아까 따졌죠. 우리가 수용 비율이 너무 올라간다는 건 교정에 대한 부담, 소위 인간적 구분과 효과적 처우라는 부분이 약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되는 부분들은 늘 수용 비율로 생각해야 돼요. 외국에처럼 교도소 숫자를 많이 둘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죠. 분단된 국가의 좁은 땅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교도소를 신축하거나 개축해서 그 수용 정원을 더 늘려주는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수용 밀도는 한 평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3.3평방미터. 거기에 수용자 한 사람이 한 평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평당 1.04명이 들어가 있는 수용 밀도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죠. 직원 정원이 우리가 직원 정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직원 정원이 16,482명인데 현원이 15,911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직원 정원이 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직원의 숫자와 1인당 수용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 수용자의 숫자. 물론 어떤 거실, 사방 그래요. 이런 걸 혼자서 야간에 근무하고 순찰을 근무할 때 200명, 300명도 데리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통상 그 관리하는 직원 숫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죠. 시설 내에서는 왜 그러냐면 집단 구금 시설에서는 한 몇 가지 따져볼까요? 왜 인원이 많이 필요할지. 자, 미결 상태라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야죠. 법원에 판결 받으러 1심, 2심, 심리도 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 받아야죠. 거길 다 일일이 출정이라 그래요. 호송해서 데려와야 하는 문제. 자, 안에서 처우로서의 직업훈련, 작업, 교육훈련, 그리고 종교활동 등 기본적인 처우들과 접견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 사람들 접견할 때 가지고 오는 물건들에 대해 보관, 보내주는 물건들의 영치품의 보관들 관리들, 그 다음에 안에서 운동시키고 목욕시켜야 돼. 누군가가 아프다면은 또 아프기 전에도 건강을 위한 예방 활동들과 아팠을 때 치료, 또 안에서의 치료가 안 되면 외부 병원에 이송시켜서 또 사회적 처우가 확대되면서 외부 통근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숫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사람이 필요하죠. 더구나 지키고 처우하는 걸 동시에 다 해내야 되고, 누군가가 혼자서 또는 따로 수용자가 이동하거나 소위 독보라 그래요. 혼자 걷는 것까지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안에서는.
그랬을 때 문제들. 자, 입히고 재우고. 그래서 선진국형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교정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말을 해요. 처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인간적인 구금도 그런 부분들 또 예보 자원봉사의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그런 교정 사회 문화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세계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직원 대 수용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가장 직원 대 수용자 숫자가 적은 국가들은 주로 북유럽 쪽, 스웨덴, 뭐 소위 사회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는 그쪽의 나라들, 우리가 소위 뭐 베네룩스 뭐 이런 이야기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쪽들, 스웨덴 뭐 이런 쪽에 북유럽의 사회복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의 국가 운영 형태들, 그게 교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할 때는 1대1, 1.15대1, 그리고 많으면 1.5대1. 우리나라는 선진국형은 수용자 2명에 직원 1명 그 범위 정도를 미국처럼 유럽 선진국이다 교정에서도 하는 데들이 직원 1명에 수용자 2명. 그런데 우리는 직원 1명이 수용자를 3.3명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환경. 더구나 보안과라고 하는 어떤 개호 관리 감독, 개호와 수용 관리 이런 쪽에 있는 직원의 1인당 수용자 숫자는 5.1명까지는 물론 많이 보완은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한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편할까요? 그죠? 전자감시 시스템들을 통해서 외곽의 경비 부분을 시설에서 커버한다.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CCTV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까지 없앤다.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다니는 걸 시설이 보완해 준다.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꼭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교정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간적인 구금이 되려면은 직원 1명당 수용자 2명 정도가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수용자가 지금 5만 5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만 4천 명이 쳐도 2분의 1로 나누면 2만 7천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는 1만 6천 명인데. 그러니 대한민국 교정이 앞으로 훨씬 많은 교정 직원의 숫자와 그 전문성을 확보한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들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교정을 이야기할 때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요. 레드오션이 아니고 들어오면 그렇게 심한 경쟁 속에서의 내부에서의 승진이라기보다는 자기 역할을 찾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승진의 문도 열려있는, 그래서 우리는 블루오션 같은 곳이다. 또 그 전문성이 갈수록 확대되어지고. 참고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 교정시설을 하는 걱정도 되는 게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는 일찍이 1957년, 55년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을 이야기할 때도
구금시설에서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학자들은 600명을 넘어서면 처우는 없다. 관리 감독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5,500명이 있다면은 교도소 숫자는 그러면 구금시설은 몇 개가 필요한 거죠? 500으로 나눠볼까요? 55,000을. 110개인가요? 현재 우리는 54개 시설이라고 그랬죠. 53개 시설, 57개 기관에 53개 교정시설. 근데 110개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구치소만 해도 110개가 있거든. 우리보다 인원은 물론 조금 더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정사회의 미래가 좀 예측이 되죠. 어떤 모습이야 될 것이다. 근데 현재 왜 그럴까? 현황을 보면 왜 이런 현황을 보이죠? 기본적으로 대규모 시설들. 500명씩, 600명씩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붉은 걸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몇 군데만 한번 볼게요. 뭐 1,000명 이상 넘는 데는 굉장히 많고요. 서울구치소 2,478, 안양교도소 1,972, 서울 동부구치소 2,038, 수원구치소 2,038, 서울 동부구치소 1,383, 인천도 2,000명이 넘고요. 2,053, 화성직업훈련 1,942, 서울 남부구치소가요. 2,000명 가까이 되는 1,942, 화성직훈 1,581. 아무튼 서울 이 수도권은 다 많아요. 의정부 교도소도 1,339, 여주 교도소도 1,600명 가까이 되나요? 1,596, 서울 남부교도소 1,126. 자, 큰 교도소들은 그래요. 대구교도소 2,175, 2,000명이 넘죠. 사실 예전에 3,000명이 넘었었어요. 부산구치소 1,741, 청송 1교도소 1,277, 창원교도소, 마산 창원이죠. 여기도 숫자가 1,398, 부산교도소 1,309명, 포항교도소도 1,354명, 진주도 1,100명이 넘고요. 대전으로 가보면은 대전교도소가 서울구치소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최근에는 수용해요. 2,792명. 광주교도소 2,000명, 1,999명. 이런 숫자들은 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구치소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소가 더 문제이긴 하죠. 그렇다면 500명, 600명이 아니라 큰 교도소들은 거의 다 1,000명 넘게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작은 숫자를 수용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소년교도소, 그 특성상 노인들을 주로 하는 경주교도소, 그리고 개방교도소인 천안개방교도소, 그리고 뭐 조그만 지소들과 논산 서산지소, 평택지소, 그리고 이제 민영교도소, 이런 부분들의 300명대인 교도소들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교도소들은 너무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로서 늘 4가지를 우리가 드는데 우선 여기서 2가지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다들 대규모 시설의 과밀한 수용이구나. 과밀 수용이구나. 시설 자체가 대규모 시설이고, 시설로 따져보면 더 문제 있는 게 아직도 많은 노후시설들에서 이 노후시설이자 대다수가 개호 위주의 비슷비슷한 시설이다. 개호 위주의 대동소이한
어떤 구금 시설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이 현황들이 선진국형으로 바뀔까요? 점점점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좋아지고 또 그 전문성을 더 요구하게 되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교정이 어떤 개방화시키면서도 활발해진다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곳이구나. 그래서 의외로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있어 보면서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자긍심이 넘치는 조직들이에요. 교정 사회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문화들을 함께 이해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